네, 간밤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장주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광풍은 이런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모 증후군을 연료로 계속해서 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처럼 큰 폭의 하락장을 반대로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이딴 급락 경고 등을 내놓는 이유,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테슬라에 비유한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아주 뜨겁습니다. 밤새 또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AI 돌풍의 주역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가격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너무 가파르면 이른바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 네. 특히 뉴욕 증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블룸버그의 보도가 주목이 됩니다. 이 블룸버그는 비교적 좀 주가 강세를 지지하는 이른바 비둘기파에 가까운 언론 논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테슬라처럼 하락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미칠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엔비디아 투자를 좀 조심해서 하라. 이런 경고 등을 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가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가치 투자론 관점에서 PSR이라는 지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투자할 때 크게 PER 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쓰죠. 많이 씁니다. PER은 게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근데 주가 수익 비율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요. IT 업체나 성장하는 기업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못 내는 기업도 많거든요. 쿠팡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이익이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PER은 아예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드워드 스탁이라는 이런 학자 등이 중심이 돼서 PSR 지수란 걸 만드는데요. 특히 성장주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가치 판단의 지수입니다. 주식을 매출에다가 비교한 것이죠. 그러니까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라는 겁니다. 현재 매출액이 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높으냐. 그러니까 주가가 매출액 대비 몇 배냐 하는 건데 이게 현재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주가 매출 비율이 18배다. 이 18배란 숫자는 뉴욕 증시의 우량주라고 들어가 있는 500 종목,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S&P 500이거든요. 이 S&P 500 중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엔비디아가 지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가 18배나 된다는 것이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고 등이 그러니까 블룸버그의 어떤 엔비디아의 투자 과열 경보가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블룸버그에서 주장하는 테슬라처럼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의 근거가 PSR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2017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한 2년 반 전부터 반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점 대비 50%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당시의 PSR이 18이었다. 딱 그러면 절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데,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제 이게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높고요. 반드시 모든 게 똑같이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고점일 당시에 PSR이 18이었는데 엔비디아 지금 보니까 18이더라.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이제 그런 어떤 지수적인 요소를 하나
근거로 들었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엔비디아의 지금 GPU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TSMC라는 그 생산 하청 회사에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면 판매량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판매량이 떨어지면 PSR 지수는 더 올라가거든요. PSR 지수가 높다는 것은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더 고평가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가 GPU에서 제일 먼저 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AMD가 지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죠. 예, AMD의 리사 수와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오촌 친척지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젠슨 황이란 분, 엔비디아의 창업주 겸 CEO 이분이 원래 AMD 출신이에요. 그리고 AMD가 GPU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AMD는 GPU만 하는 게 아니라 인텔과 한판 붙겠다고 해서 CPU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런 바람에 좀 GPU에 집중을 못했는데 AMD가 집중하고 나오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 대목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모멘텀이 왔을 때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완전히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삼성이 좀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삼성은 어플리케이션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현재 GPU 독점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초기에는 독점적 체제를 가져갔습니다만 다른 비아디라든지 또 다른 포드 또는 제너럴 모터스 등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독점적 지위가 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예 제목 자체를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전철을 밟아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에스워드 다모다란이라는 분 가치 평가의 전문가로 불리는 뉴욕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아예 엔비디아의 지금 공정한 시장 가치는 436달러다. 현재 지금 오늘 80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852달러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양반 주장대로라면 반이 떨어진다는데 그 얘기와 또 블룸버그 얘기가 우연히 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고 예측이라는 짧은 건 것은 대봐야죠. 예측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거고 또 똑같은 전체를 밟으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자료로 조심해가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뭐 강세론자로 꼽히는 블룸버그가 이런 경고등 메시지를 냈다는 거에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강세론자마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블룸버그만 이런 경고를 한 게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경고를 했는데 여기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교적 이 경제 언론들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보다는 뭐 시장에 순응하고 좀 지속적인 상승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한쪽에 쏠려 있다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본인 신문사의 의견을 쓴 것은 아니고요. 아폴로의 토스텐 슬록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AI 버블이 1990년대에 일었던 닷컴 버블보다도 지금 더 크다. 이런 경고등을 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AI 버블이 꺼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이 AI의 지금 주가 상승세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인베스트 비즈니스 데일리 같은 경우는 실적과 차트로 보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지금 현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기우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밤사이에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근데 밤사이에 주가 오른 것은 오늘은 슈마컴의 어떤 환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요즘은 아예 그 증권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름이 기니까 너무 길어서. 그래서 슈마컴이라고 부르더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저희 모닝벨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린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엔비디아가 만든 GPU를 이제 하나의 반도체를 가지고 컴퓨터 기계로 만들어서 서버를 구축하는 회사인데 지난 주말에 델이라는 회사, DELL이라는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델보다는 기술이 조금 더 앞서 있는 회사 말이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이 잘 된다는 얘기는 수마콤이 잘 될 또 한 번 2차 폭등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특히 방금 말씀 올렸던 S&P 500이라는 지수, 거기에 슈마컴이 지금 들어갔어요. 가장 우량한 지수에 지금 슈마컴은 회사 설립된 지도 오래되지 않고 회사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회사가 바로 S&P 500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 때문에 밤새 주가가 대폭등했거든요. 20% 가까이 올랐어요. 18.65%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슈마컴이 오르니까 슈마컴과 동맹군인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상승 탄력을 받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면 주변 그 동맹국들인 슈마콤이라든지 델 이런 회사 주가가 오르고 또 델과 그 슈마콤이 오르면 엔비디아가 오르는 서로가 지금 치고 하면서 끌어주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그런 형상인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언론들의 이제 보도와 이제 전문가를 인용한 보도까지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월가 대표 강세론자 하면 제레미 시겔 교수도 늘 꼽잖아요. 이분은 뷰가 좀 어떻습니까? 그 제레미 시겔 교수도 현재 엔비디아 자체 그러니까 AI 열풍 자체는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좀 투기 광풍이다. 투기 광풍이 좀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정시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글을 기고를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제레미 시글의 하나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우리가 쏠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돈나무 언니라고 우리 한국에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종하고 따라가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엔비디아를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이 투자가 뭐 나중에 성공할지는 또 봐야겠어요, 지금. 네, 요즘 돈나무 언니가 상당히 지금 속이 많이 쓰리실 거로 보여요.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 엔비디아 실적 어떤 발표하기 직전에 엔비디아를 대량으로 팔았는데요. 또 소신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누가 이길지 엔비디아가 먼저 어떤 버블 붕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캐시우드가 저가 매수로 성공을 할 것인지 엔비디아와 캐시우드의 지금 머리 싸움이 굉장히 우월가에 주목을 끄는데요. 캐시우드는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그 돈으로 핀터레스트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게 지금 올 뉴욕가의 지금 최신 리포트예요. 이게 소셜 미디어 기업 아닌가요, 핀터레스트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소셜 미디어 기업인데 이 핀터레스트가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도 AI 열풍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AI가 결국은 당분간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이 될 것이라고 돈나무 누나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돈나무 언니인 이 캐시우드는 엔비디아가 지금 PSR이 20에 육박한다. 이건 너무 높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S&P 500을 기준으로 하면 PSR이 1.5 정도예요. 그리고 유망 종목으로 우리가 추천을 할 때 이 PSR이 0.8 정도 되는 종목 이걸 주목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엔비디아처럼 PSR이 높은 종목도 PSR이 조금씩 떨어지면 괜찮아요. 18, 17, 16으로 내려온다. 이것은 주가 상승 속도보다는 매출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PSR이 18이다 17이냐 18에서 17 쪽으로 이렇게 수렴하느냐 아니면 18에서 19, 20으로 올라가느냐 18이 높다 낮다 그 절대 수준보다는
앞으로 PSR의 방향성 추세를.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주가의 방향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지속해서 경고등이 나오는 그 근거들은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카카오 소식도 좀 살펴보죠. 네, 새로 내정된 카카오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이른바 먹튀 논란에 섰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빨간불이 들어온 카카오, 또 네이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카카오가 혁신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도로 카카오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의 혁신은 결국 말장난이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규돈 차기 CTO를 현재 지금 카카오 내정자인 정신아 대표 내정자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정규돈 씨, 이 사진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먹튀, 그러니까 그 받았던 주식을 상장하자마자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주가 폭등을 야기했고, 그 바람에 카카오뱅크가 완전히 소액 투자자들, 투자한 분들은 여기서 엄청난 손실을 봐서 당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분들이 몇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스탁옵션 먹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았었는데 왜 이분을 갑자기 컴백을 시켰느냐. 퇴임했는데 다시 모셔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먹튀 논란의 소비자들 원성의 그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것은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정신아 대표는 현재 대표가 아니에요. 내정자죠. 아직은 홍은택 대표가 임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은택 대표가 현직 지금 CEO인데 현직 CEO를 제쳐놓고 본인이 앞으로 내정자라고 해서 지금 주총에 정식으로 통과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로 통과된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아직도 카카오가 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도로 카카오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절차상에 지금 내정자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택시업계랑 뭐 상생협의안 맺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전반적인 어떤 질타를 받고 특히 골목 상권을 침범한다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단체들과 상생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놓고 2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해서 택시 단체가 지금 좀 볼멘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상반기 이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카카오의 독점,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업계와 합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한꺼번에 어떤 모든 문제를 올 상반기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 해결해가는 모양이라도 보여야 시장이 안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특히 배차 알고리즘 같은 것 조작 이런 것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카카오의 사회적 지탄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빨리 혁신도 하지 않고 일부는 문제점을 다시 도로 갖다 놓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리스크가 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지난해 실적 잘 나왔지만 주가 뭐 반짝 급등하더니 다시 또 제자리로 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좀 나오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카카오에 너무 물렸다, 주가 오를 때 팔고 떠나자 하는 그런 어떤 탈출 기회로. 그렇습니다. 엑소더스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주가가 지난해 주총보다도 지금 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는 AI 열풍을 타고 IT 기업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야말로 AI 열풍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카카오가 이렇다고 경쟁사인 네이버가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이버도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이버도 뭐 검색 기능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혁신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데다가 네이버는 또 중국의 이런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랄지. 예, 알퇴시가 한국 시장을 쓸어가면서 네이버의 유통 판매에 지금 상당히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혁신의 대명사라고 그러는 카카오, 네이버, 라인, 쿠팡, 또 배달의 민족 이른바 그 네카라쿠바가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을 못 펴고 있는 지난해 실적을 잘 나왔지만 주가에는 빨간불이 켜진 네이버, 카카오 소식까지 고배를 마시고 있는 네카라쿠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